아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이런 일을 겪겠구나. 그렇죠. 예.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아이들 정말 힘들겠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생생한 교육 현장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교육 채널 영다리의 꿈 조영달입니다. 연일 폭염으로 힘든가 싶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한기를 느낄 만큼 가을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름하여 현재 팟캐스트로 임주리의 행복 레시피를 진행하고 계시는 한국 마음코칭센터 대표이신 임주리 대표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주 정말 저희들이 특별히 모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대표님께서는 아마 우리 한국 교육의 학부모님들 목소리를 경청도 하시고 여러 활동들을 하시면서 심리 상담도 하시고 네. 또 코칭도 하신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붉은 달, 보름달, 영원한 달, 네, 영다리의 꿈 이 책을 예. 내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너무 저한테 와닿는 부분이 컸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첫 우화에서부터 정말 띵 하고 제가 예, 깜짝 놀랐거든요.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겠다. 그래서 너무 뵙고 예.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육아가 스펙이 된 예. 그런 케이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첫 아이를 키우다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예. 있지 해서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해보다가 아이가 3개 국어를 26개월에 읽고 말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EBS 예. 방송을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영재 만드는 법으로 부모 교육을 하러 다니다가 엄마들이 우리 애는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래서 그 댁에 방문해 보기도 하고 오시기도 예. 하고 해서 보다가 보니까 엄마랑 아이랑 눈 마주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영재가 문제가 아니라 애착이 먼저고 정서적인 안정이 먼저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강의를 하다가 엄마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까 하는데 2006년 그 당시가 한국의 코칭이 또 핫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코칭을 공부를 해서 또 엄마들을 도와드리다가 가족 상담 치료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부모 교육 그리고 가족의 중심은 부부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정말 오늘 훌륭한 분을 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이제 여러 경우들을 많이 상담도 하시고 코칭도 하신 것 같은데 이 상담을 하면서 아주 자주 듣는 질문 이런 게 학부모들로부터 그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질문들을 자주 들으시는지 그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예. 아이가 말을 안 듣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같이 소통할 시간이 너무나 없고 그러니까 일하시는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돌봄이라던가 내가 내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이한테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참 많이 안타깝죠. 예. 우리 자녀들이 재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나요? 네. 아이 재능을 어떻게 찾아줘야 되는지 외국어는 언제부터 시켜야 되는지 저희 아이들은 공부 어떻게 하는지 뭐 얘네들은 날 때부터 천재였는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정해진 답은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엄마하고 아빠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아이들이 세상은 저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를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자녀라고 하는 게 이제 혼자 이렇게 키우기도 하지만 또 옆에서 이렇게 사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의 다른 분들의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기도 하고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예. 네, 저도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시댁하고 친정 도움을 거의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아이는 케어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아이가 아프면
그냥 일단 소아과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아이 진료하는 내용을 저한테 전화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아이 약국에 가서 약 받아갈 돈까지 주어서 아이를 보내고, 예. 제가 나중에 가서 결제하고, 예. 제가 식사 준비를 다 못 해놓고 나오면 집 앞에 분식점 사장님이 저희 아이를 먹여주시고, 예. 제가 나중에 또 계산을 하고, 뭐 학부모 동의서나 사인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없을 때는 또 저희 집 앞에 사진관 사장님이 대신 해주시고. 그러니까 네. 이 옆 이웃이나 지역 사회에 있는 아플 때는 소아과, 네. 그다음에 또 식사와 관련해서는 분식점, 네. 또 다른 일 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진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네. 예. 아 정말 이 나름 고생도 하셨겠지만 좋은 생각과 전략들을 쓰셨다.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운이 좋았죠. 그리고 예. 더 좋았던 건 엄마들 간의 네트워크였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하고 같이 왜 SNS에 같이 그렇죠. 모여 있는 방을 예. 만들고, 제가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면 저희 아이를 지명수배합니다 이렇게 단체 방에다가 올리면 어머님들이 놀이터에 있거나 뭐 어디 학교 운동장에 있거나 저희 예. 아이를 지나가다 보시는 분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이를 보시면 지금 어디를 가야 된다고 좀 알려주세요. 뭐 부탁을 하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예. 엄마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엄마들 간의 이 모임을 저녁이 됐든 주말이 됐든 이렇게 한 번쯤 만들어서 좀 이렇게 사교성을 엄마라는 예. 이름으로 한 번쯤 예. 발휘해 보는 것도 예. 아주 정말 좋으신 큰 생각 도움이 같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우리 자녀를 위한 일종의 양육과 교육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네, 나의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 이렇게 생각하고 네, 같이 네. 도움을 주고받는 그렇죠. 정말 훌륭하신 생각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메르스 때만 해도 이렇게 뭐 집합금지나 이런 게 엄격하지 예.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저처럼 워킹맘이신 엄마들이 많이 있으셔서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들은 정말 막 가슴에서 피눈물이 철철 예. 흐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엄마들 예. 연락해서 아이들을 우리 예. 집에 보내주셔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제 아이들하고 다 같이 놀았어요. 저희 집이 1층이라서 예. 층간 소음으로부터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근데 엄마들이 어떤 분은 피자 보내주시고 치킨 보내주시고 수박 보내주시고,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네.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을 수 있다. 네. 예, 너무 좋습니다. 그 부모 교육에 대한 말씀도 제가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돌봄에 대해서 엄마들이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돌봄 시간이 5시면 끝나요. 예. 학교가 5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엄마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엄마들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뭐 빨리 와도 7시, 늦는 분은 9시, 예. 10시에도 퇴근을 하는데, 아이들은 5시에 돌봄이 끝나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원이나 사교육을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누군가가 돌봄이 제공되는 곳에 있게 하려다 보니 이제 계속 학원을 예. 뺑뺑이를 예.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이 돌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돼서 진짜 엄마들이 일할 수 있는, 아빠들이 일할 수 있는, 요즘은 또 싱글 데디들도 많이 그렇죠. 있으시니까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됐으면 좋겠고, 학교라고 하는 곳이 시설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시설 안에서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조를 짜가면서 이렇게 봉사활동식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개개인이 이거를 다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학교에서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렇게 부모 교육이라는 게요, 교수님. 예.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가장 심한 예. 영역이 예. 저는 부모 교육인 것 같아요. 부모 교육 하러 가면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은 맨날 와서 앉아 있어. 이미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잘하려고 들으러 오시는데 정말 들으셔야 되는 분들. 근데 그분들은 뭐 생계 때문에 어려워서 못 오시기도 하고 몰라서 못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느라고 남자분들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갈 때 예. 직장에서 태클 안 걸잖아요. 당연하게 얘기하고 그게 유급이 되는 것처럼 엄마들이 아빠들이 부모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도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는 것처럼 당연히 되었으면. 예. 그 아주 획기적 제안입니다. 저도 이 학교 사회나 교육에서 학부모 교육,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걸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는 것처럼 그게 제도화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말씀은 네네.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그게 예. 꼭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인간 발달에 대해서 그렇죠. 제대로 된 예. 이해를 맞습니다. 돕는 예.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태어나서 버려지는 아이, 태어나서 학대받는 아이, 혹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예.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미연에 음.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 아닐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좀 서로 유념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바쁘기도 하고 네. 또 생계와도 관련되고 해서 그럴 여력이 없어서 참여 못하거나 하는 분들을 어떻게 이제 응하실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구축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렇게 좀 상담하면은 뭐 일반적인 상담도 있지만 좀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이렇게 좀 특이한 상담 사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한 네네.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도 저는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예.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얘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것 같다. 예. 상담을 받아봐라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이 아이가 책을 많이 읽은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열심히 손을 들고 참여하느라고 적극적으로 발표를 했던 아이인데 선생님께서는 얘가 너무 나대. 얘는 길을 꺾어놔야 돼. 그러면서 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못 본 척하고 하니까 아이가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뭐 지우개도 던지고 뭐 이제 화도 내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너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있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이 아이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되게 영재아였던 거예요. 영재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있으셨더라면 이 아이를 잘 안내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반대 케이스는 또 뭐냐면 아이가 계속 못 알아듣는 척하고 시키는데도 안 하고 반항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집중력이 부족한 ADHD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충동 장애가 아니라 집중력 장애 쪽에 있는 그 좀 힘들어하는 아이였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양쪽 사이드에 있는 아이들이 다 골고루 케어받을 수 있는 이런 이해를 좀 갖췄으면 좋겠고 그런 전담 교사들이 좀 배치가 된다면 참 좋겠다. 정말 그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학교에서 조금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학생의 성장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좋으신 말씀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대표님은 제가 알기에 자녀분이 4분이시죠. 그래서 10대가 4명입니다. 여러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학교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좀 강한 바람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 4명을 키우면서도 이 아이들이 각자 배우고 싶은 것도 따로 있고 또 과목별로 이 아이들 진도가 다 다른데 부모가 이걸 다 케어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이가 지금 고3이에요. 첫째 아이가. 그래서 3학년이 되니까 학교에서 그 입시 설명회, 진학 설명회를 해서 제가 갔는데 제가 또 공부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날 맨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 2시간짜리가 시작이 됐는데 뭐 학종, 생기부 제가 대학 입시에 너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군요. 무심하다 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 선생님 저기 제가 그 단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고 또 시간은 정해져 있고 민폐를 끼치겠다 싶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막 눈이 감기고 졸립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예의가 있지 나는 졸면 안 된다. 그리고 정말 허벅지를 열심히 꼬집으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다가 집에 왔는데 어머 이게 파랗다 못해서 거의 까맣게 멍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2시간을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견디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이런 일을 겪겠구나. 아침에 등교해서 끝날 때까지 내가 모르는 진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것도 매일 들어야 된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아이들 정말 힘들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나 학교 안 갈래요. 학교 재미없어요. 학교는 왜 다녀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텐데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만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다고 하면, 그리고 교육 현장에 계시는 책임지시는 분들이 그 일을 경험해 보신다고 하면 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체감하시지 예. 않을까 그 생각이 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실제로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더 그 격차가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고3 교실에 가면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잠자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그냥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리하지 말고 그냥 학교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수학이 레벨이 1부터 12, 영어가 1부터 12. 예. 그래서 과목별로 자기 레벨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진짜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예. 네. 예.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걸 12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도 엄청난 낭비거든요. 어른들로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일을 계속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 학교가 뭘 이렇게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이 교육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그쵸. 우리가 짜놓은 이 체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자기 개인의 흥미나 또 자기 개인에게 맞는 수준의 네. 교육을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이 대단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네. 사실은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기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좀 노력해서 이제 네. 어떤 시기든 좀 바꿔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갖고 우리 학교 제도라고 하는 게 1946년인가요? 그 이후에 이제 초등학교 6년, 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시험 치고 대학 가고 하는 이 단선적인 체제를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때 시대에 필요하고 이제 해야 했던 일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은 이제 개별 아이들이 다 자기의 흥미나 음. 수준별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맞아요. 또 재미를 느끼고 그래야 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정말 그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저는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네. 그런 점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학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네. 조금 더 연장해서 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란 어떤 곳인가, 그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학교는 배우고 성장하는 곳? 예. 네. 지금처럼 이렇게 경쟁하고 대학을 가기 위한 곳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이걸 배울 수 있고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이거를 기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서로 간에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입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성장하면서 서로 간에 신뢰도 하고 네. 이렇게 공존하고 하는 것이니까 서로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사회성도 성장하고 네. 그리고 지혜도 얻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저희들 이제 시간이 좀 자꾸 흘러가서 이제 좀 마무리 시간도 다가오고 해서 그 제가 짧은 질문 하나 하고, 이건 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넓은 질문 하나 뭐 드리려고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까지 이제 정당 활동도 가능하게 하고 또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권을 주는 이제 그런 유형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 됐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혹시 생각 있으시면 그냥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하려고 하면 새로운 에너지, 젊은 기운이 들어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지금 상태로는 너무 섣부르고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에게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좀 더 제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참정권이라고 하는 게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 선택에 예.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반을 좀 닦아놓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예. 그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저희들 이제 시간에 마무리할 네.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네. 교육계에 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있어요. 정말 있어요. 예. 이거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교육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 정말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단순히 뭐 콘돔 사용법이나 피임법이나 이런 섹스에 관련된 성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기 전에 얘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예, 호기심을 예, 표현하지? 예. 어떻게 좀 친해지지?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맺어져 나가는 이런 과정들, 삶의 지혜들, 그러려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고 어떻게 할 때 관계가 잘 유지되어져 가는지 이런 교제 교육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계 교육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섹스 위주로만 교육이 되어지는 성교육은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그건 정말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정말 우리 아까 우리 사회성 이야기했지만 일종의 이제 바람직한 친구, 바람직한 이성 관계 또 우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성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그 바탕 위에 이제 그 다음 새로운 일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이제 가능성이 열려 나가고 이런 게 사실은 좀 바람직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엄마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참 이제 알림 말씀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지난 그 2편 영상에서 그 영심 씨 출연 편이었는데요. 댓글에서 소중한 말씀도 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까 합니다. 그 2021년 수능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들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학교 수업을 했다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능의 형태는 이전하고 동일하게 2021년에는 가형과 나형이 나누어져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수능부터는 문이과 통합 수능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시험이 진행되게 돼서 그 점은 이제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또 출연하신 분도 다 학교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또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장래를 열어주는 학교 교육이 필요하고 그 길은 우리가 모두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모두가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는 이제 이 현 상태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서 커다란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과거에 제가 이제 학제 개편이라고 하는 걸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교육 채널 영다리의 꿈은 교육에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고 또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임주리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한 가지는 이제 오늘날 학교가 이런 모든 일을 다 받아들여서 그냥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혼란도 있어서 이제 이런 좋은 제안들을 바탕으로 이 학교 사회와 학부모님들이 좀 정말 진솔하게 진지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한 바람직한 길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길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욱 생생하고 살아있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 대표님 오늘 뭐 하실 말씀 다른 말씀 없으세요? 있어요. 예. 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